이번에는 24년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 2회 실기 문제를 복원 및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일부 영상을 먼저 만들었는데 반응도 좋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카페, 관련 카페 이곳에서 복원 문제를 그대로 다운받아 썼는데 이쪽에서 쓰지 말고 내려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댓글에서도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10번부터는 2부 영상은 제가 자체적으로 뭐 다 거기 카페 걸 많이 참고하긴 했죠. 제가 전기 기사 딸 때도 많이 도움을 받았던 카페고 한데 거기 거 많이 참고하고 뭐 카페 전기 기사 마스터 카페도 많이 도움을 받고 해서 복원을 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번에는 2부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1부 영상을 먼저 찍을까 했는데 17번 문제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2부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2부 영상을 먼저 만들고요. 시간이 되면 1부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수험생 입장에서 푸는 거라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강사처럼 설명을 잘하지도 않고요. 이론을 빠삭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단순 암기 문제예요. 암기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중정도 난이도인 것 같네요. 그래서 보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개폐니까 문이죠. 표면에는 이건 뭐 헷갈릴 수 있는데요. 뭐 단답에 한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으니까 비상 콘센트. 상부에는 색은 소방에서 적색 많이 쓰잖아요. 모르셔도 그냥 찍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단답은 그냥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없고요. 그냥 보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빈칸은 두지 마세요. 빈칸은 절대로 두지 말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좀 써주세요. 그러면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면 됩니다. 이거는 개폐니까 열고 닫는 건 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적색, 뭐 청색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소방에서 뭐 쓰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강사가 아니까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냥 답만 맞출 수 있게 합격만 할 수 있게.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땐 상에 해당하는 문제 같아요. 제가 상, 중, 하를 나눌 때는요. 문제가 쉽다는 얘기는요. 기출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저는 기출만 공부하기 때문에 중은 뭐 어느 정도 기출에 나왔다는 거고 상은 신출이나 거의 안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것도 한번 뭐 기출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한번 보셔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간단한 답답인데 몇 번 나왔죠. 이거는 꼭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어느 분이 일부 영상 제작했을 때 물어봤는데 3%라고 그냥 쓰면 되냐? 절대 안 됩니다. 총 금액의 3%일 수도 있잖아요. 직접 노무의 3% 이내까지 써주셔야 돼요. 3% 하면 3% 넘어도 되는 건지 3%보다 낮아도 되는 건지 이건 절대 모르죠. 그리고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요. 뭐 공사비 같은 걸 다 계산한 다음에 여기 직접 노무가 있으면 이게 공구 손료는 얼마이냐 계산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산 문제까지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도 암기 문제잖아요. 암기 문제도 외우셔야 되고 이것도 제가 몇 번 본 기억이 있으니까 중 같아요. 암기하실 때요.
하만 외우세요. 하. 외우기 쉬운 것만. 완벽하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중 완벽하게 외우고 상을 보세요. 하를 완벽하게 안 외웠는데 중을 하거나 상을 하지는 마세요. 문제는 하일수록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뭐 외우기 쉬운 것부터 완벽하게 외우는 게 중요해요. 대충 외웠다가 쓰질 못하거든요. 아까 이것처럼 뭐 3%만 쓴다던가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외우더라도 넓게 대충 외우는 것보다 조금 외우더라도 완벽하게 외우는 게 좋아요. 저는 1회 봤을 때 서술형, 그러니까 단답 말고요, 긴 문장들 딱 20개만 외웠어요.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제가 추려가지고 딱 20개만 외우고요. 그 다음 단답 좀 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비상 콘센트 전원의 배선은 다음 경우에 어디서 분기해야 되나? 배선용 전원 배선으로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저압 수저인 경우에는 인입계폐기 직후요. 특고압 및 고압은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 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입니다. 요거 뭐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인입계폐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인입계폐기에다 다는 건 아니잖아요. 빼먹으시지 말고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14번 열전대식 차동식 감지기 제어백 효과를 이용한 감지기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는 한 중상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무슨 효과인지 이렇게 쓰는 문제가 나왔으면은 뭐 중이나 중하 정도 됐을 텐데 설명을 하는 걸 썼기 때문에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어백 효과는 좀 몇 번 나왔는데 열전대 이런 게 나온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어백 효과와 열전대 정의를 이건 암기사항이니까 많이 보시고 외우시기 부탁합니다. 이런 거는 시간을 잡아먹으니 빨리 패스를 할게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도 단순 암기 문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암기 문제 중에 얘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130% 맞히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모르셔도 병렬이니까 뭐 2 이상 써야겠죠? 병렬이니까 2개는 되겠죠? 2개죠? 그 누전경비 작동 전류는 몇 미리암페어인가? 200mA. 자주 나왔죠? 요 정도는 단답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논리 회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다음에 논리 회로를 간단히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요게 요렇게 생긴 더하기죠. 요렇게 생긴 거는 더하기고 요렇게 생긴 거는 곱하기죠. 저는 이게 헷갈려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됐으면은 더하기에서 밀어내서 동그랗게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쪽으로 밀어내고 이쪽으로 밀어내서 여기를 동그랗게 만들려고,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밀어낼 필요 없다 이렇게 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얘도 더하기, 얘도 더하기, 얘도 더하기, 이거는 부정이죠. 바죠. 바. 그러면 A, B, C가 들어갑니다. 이걸 더해줘야겠죠? 더하기니까. 그리고 이거 나온 거에서 바가 붙잖아요. 한 번에 붙여야니까 가로치고 바. 여기는 D, E, D, 자꾸 잘못 쓰네요. D, E, F. 여기도 한 번에 나오면서 바가 됩니다. 여기로 나오면서. 그리고 여기 이걸 까먹었네요. 요게 있었는데 요것도 부정이죠. 바죠. G는 지나가면서 G 바가 됩니다. G 바가 되고요. 아니네요. 이게 없었네요. 부정이 없었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냥 얘는 G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더해줘야겠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 더했으니까 여기 가서 요거 더해줘야죠.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그리고 G도 더해줍니다. 더하기 G. 여기까지가 이 안에예요. 근데 나오면서 바가 붙잖아요. 나오면서 전체 바가 붙습니다. 아, 여기가 들어갈 때 바였죠? 전체 바가 붙습니다. 그럼 이게 논리회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걸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 바는 끊어질 때 더하기는 곱으로 되고 곱은 더하기로 반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더하기가 문금이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니까 세 개로 나누죠. 그러면은 바가 두 개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끊어졌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끊어지면서 더하기는 곱하기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바가 두 개죠. D 더하기 E 더하기 F. 그리고 여기도 끊어졌죠. 그럼 더하기가 곱으로 변하고 바가 한 개입니다. 얘는. 자, 이제 얘를 끊어 보겠습니다. 얘를 끊기 전에요. 얘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기 때문에 얘는 부정의 부정입니다. 두 줄입니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겠죠? 얘도 부정의 부정입니다. 없어지죠? 얘는 부정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부정이죠? 그러면 답이 그냥 이 상태가 답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죠. 이걸 곱하고 또 곱하고 곱하면 더 간단해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답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의 부정. 요게 논리의 간단한 논리의 해석이 됩니다. 간단한 논리의 해석을 이걸 and, or와 not을 이용해서 등가 회로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해주면 되죠. 요거 A 여기도 곱이네요. 여기도 곱으로 됐죠. 이게 답이었죠. 그럼 그대로 그려주면 돼. A, B, C. 이게 더하기가 되죠. 얘가 더하기였죠. 근데 부정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세 뭉치죠. 하나, 둘, 세 묶음이니까 D, E, F. 얘도 더하기죠. 그러니까 G는 그냥 가다가 얘도 아까 요 동그라미도 부정이지만 개별로 선에 표시할 때는 요것도 부정입니다. 그러면 부정이 되죠. 그러면 세 개가 요거죠. 세 개가 또 만납니다. 이 세 개가 각각 뭘로 만났냐? 곱으로 만났습니다. 그 X도 항상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출력이 X로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요게 답이 됩니다. 요게 답이 됩니다. 2번의 답이네요. 3번 유접점 회로를 그리시오. 이것도 세 묶음이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더하기는 5와 병렬회로예요. 그리고 곱은 직렬회로예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건 병렬회로니까 A가 되겠죠?
B가 되겠죠. C가 되겠죠. 병렬입니다. 그러면 얘도 병렬이잖아요. 얘가 있다고 치고 D, E, F, F. 이거는 긍정이고 A 접점이고요. 바가 붙었을 때는 요처럼 G처럼 바가 붙을 때는 B 접점이잖아요. B 접점은 D에 쓰는 거 아시죠? 왼쪽에. A 접점은 이 우측에 쓰고, A 접점은 이게 동작했을 때 입력 신호가 들어갔을 때 붙어서 여기가 흐르게 하는 거고요. B 접점은 평소에 붙어 있다가 신호가 오면은 끊어져서 단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져서 신호가 안 가게 하는 거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문구는 요 문구는 얘는 B 접점이죠. 평소엔 붙어 있는 거죠. 얘가 있다고 하고 G, 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네, 표시해 주면 좋겠죠. 제가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끊겨가지고 이 부분에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B 접점이. 그러면 이 묶음이 여기 1번 묶음, 2번 묶음이 2번, 3번 묶음이 3번 묶음입니다. 이게 각각 개별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게는 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곱은 직렬로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그 직렬로 연결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삐죽 튀어나오는 거는 보기 싫으니까 지워 주시면 되고요. 삐죽 튀어나오는 지저분하죠. 그리고 항상 출력을 그려 주셔야 되고요. X 출력 여기 있죠. 여기 출력을 그려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선과 선이 만나는 거는 다 이 접점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괜히 이것 때문에 다 해놓고 뭐 마음이 넓은 채점가면은 점수를 인정해 주겠지만 점수를 인정 안 해주는 채점가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접점 회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드디어 논란의 17번 문제네요. 여기서 논란이 됐던 거는 여기 보시면 2.5 스퀘어가 아니라 전선의 면적을 2.5 제곱미터로 줬어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분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표시등 및 경주의 최대 전류와 총 전류를 구하시오. 이거는 거의 논란이 없었죠. 이거는 뭐 논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최대 전류를 표시하는데요. 표시등하고 경종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일제경보 방식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층별로 12회로 지하 1층 지상 5층이니까 2회로씩 층별로 12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등 전류는 이거는 뭐 되게 쉽죠. 표시등이 한 개당 30인데 12회로니까 12개가 있어서 30 곱하기 12는 360.
mA는 0.36A가 되고요. 경종은 50 곱하기 50개죠. 한 개당 12회로니까 하나씩 있어서 12회면은 600mA는 0.6A 암페어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총전류는 뭐 이거 구했으면 더하기 하면 되잖아요. 더하면 0.96. 이거는 전혀 논란이 없습니다. 좀 키울게요. 여기서 논란이 됐던 건 이거예요. 실제로 2.5제곱미터에는 전선이 있냐? 이게 없지 않냐? 논란이 있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이 2.5제곱미터가 있던 없던 문제에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걸로 풀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강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연소공항이라는 거 했을 때 기체 이상 방정식으로 해서 실제 없는 기체인데도 이상 기체로 취급을 해서 뭐 부피며 무게며 이런 걸 다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5 제곱미터로 풀어야 된다고 맞고요. 이게 뭐 이의 제기를 해서 좀 받아들여야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2.5뿐만 아니라 2.5 스퀘어, 2.5 미리미리 제곱미터 요걸로 풀어도 맞게 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5 제곱미터로 푼 사람은 무조건 맞게 해주고요. 이 부분까지 맞게 해주고 전항 뭐 답을 안 쓰거나 전혀 엉뚱하게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맞게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풀어보기 전에요. 이제 공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단상 이선식 공식은 A는 35.6 Li 1002죠. 그리고 삼산식 A는 30.8 Li 1000분의 2입니다. 그리고 단상 삼선식과 삼상 사선식 이건 A는 17.8 Li 1000분의 1002 다시가 돼요. 여기서 다 전압관계인데 얘만 좀 특이하게 이제 각선간은 한 선과 중선선이 있어요. 얘는 중선선이 없는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중선선이 있고 얘는 SRT 상하고 뭐 중선선이 있겠죠. 선과 중선선의 전압 강화예요. 중선선.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기본적으로 얘를 외웠어요. 이건 전기기사 할 때 외웠던 건데 기본적으로 얘를 외우고요. 여기에다가 이건 삼상이니까 루트 3을 곱해줍니다. 루트 3을 곱해주면요 30.8이 나오거든요. 일단 루트 3을 곱해주면 되고요. 삼상이니까. 그리고 얘는 두 개니까 중선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단상 삼선식으로 보면 이렇게 선이 3개 있잖아요. 요거에 그리고 얘는 두 개니까 이렇게만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의 2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곱하기 2 하면 얘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요거 하는 건 단상 이선식이죠. 예, 회로는. 그래서 그냥 요렇게 풀겠습니다. A는 1000분의 이게 A는 1000분의 2 35.6 Li인데 저희가 구하실 건 2예요. 2를 이항하고 A를 이항하면 2는 1000분의 A는 이거죠. 이건데 여기 들어가는
면적은 미리미리 제곱이에요. 이걸 또 댓글에서 봤는데 미리미리 제곱을 그냥 길이 다리로 생각해서 2.5 곱하기 미리미리로 바꾼다고 10의 3승을 했어요. 이건 길이 단위죠. 미터를 미리미리로 바꿀 때죠. 근데 미터 제곱을 미리미리 제곱으로 바꿀 때는 10의 3승인데 이거를 제곱을 해주는 거죠.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그러면 10의 6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5 곱하기 10의 6승 35.6 L은 600m 떨어졌습니다. 600 I는 0.46 요것도 이제 논란이 많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참고를 하다 보면 여기서 0.46이 나온 이유는 경종이 말단이기 때문에 경종은 하나만 울리고요. 표시등은 전체가 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까 이거 구했을 때 표시등이 0.36이었잖아요. 0.36이었고 표시등은 하나만 말단에 하나만 들어오잖아요. 하나만 들어오는데 2회선이잖아요. 2회선이니까 이제 두 개만 계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mA인데 0.1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0.46이 된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도 논란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풀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책도 그렇고. 그래서 말단이라 표시등은 전체 회로에 다 들어오고 이제 경종만 말단 두 회로만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경종만 두 개, 얘는 12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0.46이 나온 거예요. 0.46 하면요, 이게 굉장히 적은 숫자가 나요. 3.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나옵니다. 전압강화가.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전압강화가 뭐 특별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다섯째 자리까지가 0이에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래서 답을 0 쓰셔도 됩니다. 대신 단위는 여기서 안 줬기 때문에 미리암페어나 암페어나 어떤 걸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답은 0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전압 강화는 몇 프로? 이것도 암기사항이죠. 단순 80%에서 음영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단독 문제로도 뭐 여기저기 엮어서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 꼭 암기해 주세요. 경종의 작동 여부. 여기 80% 있잖아요. 80%에서만 작동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24V잖아요. 이게 회선이 24 곱하기 0.8 하면은 19.2A 볼트 이상만 나오면 돼요. 요 이상만 나오면 되는데 전압 강화가 0이잖아요. 그러면 24 빼기 0은 24V예요. 19.2A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정상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많아서요. 이거 제 풀이에 좀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그냥 문제는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2.5 제곱미터를 넣어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시거나 그랬을 분이 계시면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완전히 많이 쉬운 문제죠. 이렇게 있고요. 선이 있고
여기 종단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단 저항이 44.7 킬로옴이니까 그냥 옴으로 바로 바꿀게요. 10의 3승. 이 감지기 회로가 있고요. 여기에 배선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8옴. 그리고 여기 릴레이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옴. 평상시에는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여기로는 안 흘려요. 예, 끊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흘려요. 그러면 쉽죠? 가장 기본이죠. V는 A, I.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V는 IR. 쉽죠? 전류는 I는 V분의 R. 잠시만요. 잘못해요. V는 IR에서 I는 R분의 V죠. 죄송합니다. V는 24V래요. 24 주고. R은요. 직렬일 때는 다 더해주면 되죠. 28 더하기 4.7의 10의 3승 더하기 12. 요거를 계산하시면 5.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이게 암페어죠. 미리암페어로 구했으니까 10의 3승이 없어지고 5.06 미리암페어가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동작했을 때는 얘가 끊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전류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도 I는 R분의 V는 24 똑같고, 얘는 끊어져서 없으니까 전류가 이렇게만 도니까 얘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만 도니까 저항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28 더하기 12. 얘는 아예 전류가 없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걸 계산했으면 0.6 암페어가 나와요. 이걸 미리암페어로 하니까, 여기 꼭 미리암페어 했으니까 이 미리암페어까지 환산해 주셔야 돼요. 600 미리암페어가 나옵니다. 이상 2부 24년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 2회차 2부 복원 영상을 했고요. 17번 문제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거나 마음에 안 드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이 카페에 죄송합니다. 무단으로 이용해서. 저는 이제 구독자도 많이 없고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호응이 이렇게 좋을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냥 취미생활로 하다가 제가 관리사를 준비할 마음이 있어서 소방 전기도 기사 문제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틈틈이 공부할 겸 취미로 동영상도 제작할 겸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